우리 둘이는 너무 힘들다. 네. 안녕하세요. 종로 노무사 TV의 김유경 노무사. 이은서 노무사입니다. 네. 그 둘이서 찍으려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저희 독립했습니다. 저희 이제 대표님 없이 저희끼리 잘 해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켜봐 주세요. 네, 이민년 새해가 드디어 밝았습니다. 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어떤 영상을 준비했죠? 네, 이제 2022년이 됐으니까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노동법도 뭐 사회보험법도 여러 가지 제도들이 바뀌었는데 모르면 또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그리고 근로자분들 숙지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간략하게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제일 중요한 2022년 최저임금이 변동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변경되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네, 이제 드디어 9,000원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월급 근로자라고 했을 때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91만 4,440원. 1914-440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는 10만 원 식대로 뺀다라는 사업장도 있을 텐데요. 그러면 식대를 포함해서 1914-440이 아니에요. 식대를 10만 원을 빼려면 최소한 1952729, 네, 195만 2,729원이 되어야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복잡하지만 식대와 같이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들어갈 때는 그 금액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제외하고 최저임금 산정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 중요합니다. 네. 네, 다음은 유급휴일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30일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을 근로자의 날이랑 주휴일 이렇게 두 개만 보장을 하셨으면 됐는데 2022년부터는 소위 말하는 달력상 빨간 날, 그 공휴일들을 전부 휴일로 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런 공휴일들 다른 날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 쉬니까 일을 시켜도 무방했으나 직원분들 다 쉬게 하는 대신에 개인한테 발생한 연차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보통은 휴일을 처리를 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못하십니다. 휴일은 휴일대로 부여를 하셔야 되고 연차도 연차대로 보장을 하셔야 되고 휴일에 만약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수당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휴일 수당 지급 의무를 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혹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이거 저희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콘텐츠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이제 5인 미만 기업에는 네. 적용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여전히 좀 배제되는 규정이 많습니다. 휴일은 물론이고 아직도 뭐 연차 휴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가산도 그렇고 생리휴가도 그렇고 아직 적용 안 되는 거 많은데 뭐 전면 적용될 날을 기다리며 혹시 그런 소식 있으면 제일 빨리 전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4대 보험료율이 변동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제 최저임금도 올랐듯이 4대 보험료율도 올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무래도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재원이 많이 소진이 된 게 그 이유가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율은 본인이 받는 보수 월액의 원래는 6.67%였어요. 근데 요거가 이제 6.99%가 되었고 요건 이제 6.99를 근로자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 사업주랑 근로자랑 반반씩 즉 3.495%씩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장기 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항상 딸려 나오는 존재죠. 요거 역시 건강보험료의 12.27%로 요것도 좀 많이 올랐네요. 고용보험 중에서 실업급여율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1.6%에서 1.8%가 돼서 근로자 부담분도 조금 이제 인상이 되게 됐는데 요건 당장 시작되는 거는 아니고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분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이 올리긴 올려야겠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욕먹을까봐 6.99로 너무 이렇게 용을 쓴 느낌이 아주 다분해요. 7%를 절대 넘기지 않겠다. 하지만 최대한 올리겠다 해서 6.99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소규모 사업장 적용되어야 될 이제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몇 개 안내를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이랑 두루누리 지원금이 있어요. 그거 두 개가 근로자 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뭐 얼마 이상, 얼마 미만 혹은 얼마 이하 소득이
인 근로자들만 지원을 하는데 그전에는 좀 기준이 두 개가 달랐어요. 그래서 혼선도 있었고 왜 뭐는 이하고 뭐는 미만이고 이렇게 둬가지고 저희도 많이 헷갈렸잖아요. 네. 요거를 기준을 통일을 했습니다.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30만 원은 과세 기준. 그래서 비과세 항목은 다 빠집니다. 과세 항목만 230으로 해서 잡아서 230 미만이면은 두루누리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이제 2022년 6월까지만 시행이 됩니다. 7월부터는 제도가 사라집니다. 걱정하실 건 없는 게 요거 사라지면 비슷한 지원 제도가 또 생길 거예요. 안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예산이 어딘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또 비슷한 뭐 이런 일자리를 위해 지원금이 아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원금이 있지 않을까. 없을 수도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이 점점 액수가 줄고 있죠. 네, 근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얼마나 없애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줄여온 거죠.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주 부담분도 그렇고 근로자 부담분도 그렇고 지원하는 제도였고요. 다른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특히 두루누리 지원금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 근로자가 좀 확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적용 대상도 늘어나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전에도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입니다. 이거는 2022년 1월부터 변경된 거는 아니고요. 이미 시행이 됐죠.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서면이 됐든 카카오톡으로 캡처를 해서 보냈든 문자 메시지로 그냥 텍스트로 써서 보냈든 어쨌든 필요한 내용이 전달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해가 됐잖아요. 시행한 지. 그래서 아무래도 사업 현장에서 엄청 혼선과 착오가 있어요. 저희도 전화를 정말 많이 받죠.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말에 갈려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금 취지는 무조건 잘못한 사람 잡아서 뭐 과태료 매기겠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행정 지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요거는 좀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곧 사업장에서 사실 스스로 임금명세서 작성하시는 사장님들도 계실 거고요. 또 인사팀 직원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 자동화 할 수 없고 우리는 회사에서 직접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꿀팁 영상을 곧 올릴 겁니다. 네. 저희가요. 기대해 주세요. 이거도 네, 다음입니다. 저희는 이제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입니다. 이거 저랑 이노무사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당장에 애 낳을 계획도 없으면서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면 기존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임신기 여성이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 임신기라고 하면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이 요청을 하면 소정 근로시간을 2시간 내에서 단축해주는 제도였는데,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8시간이면 8시간, 7시간이면 7시간 그대로를 유지하되 시업과 종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아침에 너무 피곤하니까 붐비는 시간은 피해서 출근하겠다. 또 너무 붐비는 시간은 그러면은 또 피해서 퇴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원하는데 내 컨디션에 맞추어서 뭐 출퇴근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해주셔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네. 이게 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지금까지 있었던 근로시간 단축제도 허용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상 이게 정말 쉬울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임금도 삭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신청하는 게 좀 마음에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로는 알겠죠. 이걸 가야 된다는 걸. 근데 당장에 이 사람의 2시간 공백을 내가 메우긴 싫은 거야. 소정 근로 시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줄이면서도 이 임신하신 분들이 조금 좀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네, 맞습니다. 적극 활용을 저는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좋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이제 출산이나 육아 관련된 제도인데요. 3+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모 엄마 아빠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3개월씩 엄마 통상임금 100%, 아빠 통상임금 100%를 각각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합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같은 것들 모성보호를 위한 거 혹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들이 여성들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잘못된 인식이 사회나 사업장에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사업장 밖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현상을 좀 막고자 육아든지 출산이라든지 일에 모두가 같이 참여해야 한다. 남녀 없다라는 인식을 조금 보편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엄마 아빠가 같이 육아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일 가정 양립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고용보험에서 잘했네 하고 돈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3개월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부모 중에 한 명이 2개월, 다른 이제 가족 구성원이 3개월을 하면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이득이 되고자 한다면 3+3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한부모 가정은 어떻게 되냐? 한부모 가정은 둘이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의 액수가 좀 더 높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대 월 600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아까 이제 이노무사님이 말씀하신 거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3개월씩 하면은 최대 6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거 기억을 하고 혜택을 받으십시오. 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소식은 일용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개정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일용직 근로자들이 1개월 이상 근무하고 플러스예요. 플러스 엔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했을 때만 의무적으로 취득을 했어야 됐는데 이 기준이 사실상 조금 완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건설 일용직계에서는 아마도 조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한 현장에서 8일 이상 일하지 않더라도 보수가 월 보수 월액이 220만 원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당장 1월부터 시행이 됐죠.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건강보험은 아직까지도 똑같아요. 기존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8일 이상 근로했을 때만 취득이 되고 그럴 때 취득을 해야 되고 국민연금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혼선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이거 관리하시는 실무자분들이 기준이 너무 많아졌어요. 고려해야 될 경우의 수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니까 조금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알고는 계셔야 어떤 식으로 할지 이제 대처는 또 하실 테니까 이거는 저희 일용관리 전문이세요. 너무 어려우시다. 현장에서 이걸 다 관리할 수 없겠다. 네, 건설 전문 네, 변호사님이에요. 저예요. 네, 전 몰라요. 종로로 와주세요. 네, 여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없이 저희끼리 찍는 게 처음이라 솔직히 좀 우왕좌왕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들과 나오는 것보다 저희가 나오는 게 더 좋지 않나. 조회수가 더 좋을까요? 친구 동원할게요. 제 친구 얘들아 봐줘. 얘들아 나 봐줘. 구독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아무래도 대표님들 없이 저희가 조금 네. 우왕좌왕하기도 했고 조금 업돼서 이제 2022년 개정노동법에 대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네. 처음이니까 좀 서툰 면이 있었더라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